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앞서서 일단 감사 인사부터 드려야죠. 드디어 전익남이 구독자 1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와, 10,000명. 아니, 10,000명 진짜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해주신다는 거 정말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어떻게 드릴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하죠. 그냥 무한정 감사하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깁니다. 네, 사실 유튜버가 어떻게 보면 제 취미생활 그런 느낌인데 일만 되니까는 진짜 좀 본격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제 생업도 있고 아무튼간에 제가 영상을 이렇게 꾸준히 좀 올리고는 있는데 나름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제가 구독자에 비해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을 올렸을 때 구독자만큼 조회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고 충분히 성공한 영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알찬 유튜버가 된 것 같은데 다 여러분들이 봐주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뭐 제 유튜브가 이렇게 조회수가 많은 이유가 뭘까? 어그로 끄는 게 없고 그리고 제가 직접 테슬라를 운용하고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봐주시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유튜브를 운영할 거고 제가 구독자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제 메일로 이런 뭐 협업이라든지 뭐 광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제 영상 보시면 아시지만 영상에 광고가 없죠. 제가 광고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하겠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고 저도 제 개인적인 사정상 사업자를 어떻게 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제 시간도 좀 그렇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뭐 제품 같은 거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이거를 써가지고 좋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들도 광고 받았으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가? 저는 그런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광고 대부분은 거절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리어 디스플레이 쪽으로 굉장히 많이 광고가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는 리어 디스플레이를 줘도 설치를 안 할 것 같아요. 공짜로 줘도.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OBD 물리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반감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HUD도 뗐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리어 디스플레이 광고하고 막 OBD 물리고 이러고 있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고 제가 모든 막 OBD 단자 물려가지고 하는 광고를 안 받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내가 진짜 쓰고 내가 광고해도 되겠다 싶은 거는 좀 광고를 하겠는데 그럴 것들이 사실 막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사실 제가 유일하게 협업 같은 거에 좀 승낙을 했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테슬라 코리아에서 협업 제안이 왔었는데 승낙은 했어요, 그거는. 근데 얘기가 없더라고요. 테슬라 코리아 보고 계세요? 저 구독자 이제 10,000명 넘었어요. 이제 다시 협업하면은 이제 어떤 거를 주고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테슬라 코리아. 제가 테슬라 코리아는 좀 협업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잡설이 길었고요.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네, 각설하고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릴 소식은 전익남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 업데이트 소식이죠.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2023.32.9 버전이 그렇게 업데이트 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38 버전이죠. 이 두 가지가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하루가 지나니까는 갑자기 없었던 릴리즈 노트에 없었던 상세한 교차로 보기가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이거 옛날에 철권에서 보여줬던 그 타임 릴리즈 이렇게 심어놨다가 옛날 크리스마스 때도 그랬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가 다시 없었던 게 생기는 그런 것들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이제 상세한 교차로 보기 그리고 히브리어 이스라엘이랑 좀 연관이 있는 건가? 원래 없었나 히브리어가? 그 다음에 이제 버전 개선사항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은 상세한 교차로 보기 이거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먼저 이제 버전 개선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릴리즈에는 차량 및 지역의 최신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잠수함 패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잠수함 패치라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나쁜 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좋은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런 업데이트의 대부분은 이제 오토파일럿이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은 제가 차를 이제 3년 반 정도 탔지만 업데이트 때마다 조금씩 바뀌게 돼요. 근데 이번 거는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 어떤 면에서는 나쁜 점도 있고요. 근데 제가 나쁜 점부터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이번 오토파일럿에 대단히 저는 실망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실망이 더 크단 말이죠. 왜냐면 제가 이제 모든 업데이트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느껴왔지만 이만큼 좀
좀 실망스러운 업데이트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그로 끌려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은 왜 이렇게 실망했냐. 첫 번째, 옆차 간의 인식 같은 것들을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운행하다 보면은 1차선, 제가 2차선, 그리고 옆차 3차선이 있는데 1차선이나 3차선에서 약간 이제 차선 변경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조향을 하면서 타각을 맞추면서 이렇게 주행하잖아요. 그러다가 속도 느린 채로 살짝 옆으로 가면은 얘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차는 사람이 봐도, 그리고 이 사람이 봐도, 누가 봐도 절대 내 차선으로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올 그런 게 아닌데, 얘는 그거를 들어오는구만 하고 갑자기 이렇게 브레이크를 맞춰가지고 갑자기 속도를 확 이렇게 줄여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카페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막 10km, 20km 타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저번 주에 평창으로 출장도 가고 평창 시내도 돌고, 그리고 인천 와가지고 인천 시내도 돌고 이렇게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와 진짜 이거 굉장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저는 시내에서도 오토파일럿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이건 역대급으로 정말 너무한 업데이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민감해가지고, 시내에서는 좀 오버하면은 못 쓸 정도. 네, 물론 옆에 주변에 차들이 없으면은 정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수도권에서 운행하면서 옆 차선들에 차가 없는 상태에서 나란히 주행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차들이 막 민감하게, 그 차들 옆에 있으면 차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그나마 고속도로는 나은데, 고속도로 가끔 그러더라고요. 공항고속도로 타는데, 와, 진짜 와, 이거 원래 안 그러던 건데 이렇게 갑자기 나오니까 정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좋은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개선된 것임에 있음에 불구하고 이번 업데이트는 아마 제가 테슬라 타면서 역대급으로 정말 실망을 많이 한 오토파일럿 업데이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오토파일럿에 너무 민감해진 이런 반응성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차선 인식이 굉장히 좀 불안정해졌습니다. 제가 시내에서도 오토파일럿을 적극적으로 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시내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오토파일럿을 썼지만, 차선을 넘어가는 거, 뭐 가끔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앙선을 넘어가는 거는 거의 손에 꼽는데, 이번 업데이트하고 나서 평소에는 문제없이 가던 곳들, 문제없이 차선 따라가던 곳을 차선을 넘어가 버린다거나, 심지어 중앙선을 넘어가 버리는 경우 진짜 시끄럽습니다. 와, 진짜 중앙선 넘어가는 건 진짜 거의 없는데, 중앙선 넘어가면은 빼빼빼 가면서 꺼지기라도 해야 되는데, 중앙선 넘어가서 주행을 하려고 하고, 제가 차선을 잘 못 봅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그러니까 차선 가다가 그 이제 보조 유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도선에 따라서 가버리더라고요. 멀쩡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차선이 끊어지고 유도선만 보이는 곳들, 원래는 차선이 끊어지고 유도선이 있어도 유도선을 무시하고 저 건너편에 있는 내 차로를 그대로 갔었는데, 유도선을 살짝 타고 타가 꺾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갑자기 이건 유도선이지 하고 이제 정상 차로를 찾는데, 이미 차는 중앙선을 넘어가 버린, 이거는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옆차선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그리고 차로를 뭔가 이상하게, 특히 교차로에서 차로를 굉장히 이상하게 읽는 것들을 좀 이렇게 느껴봤을 때, 시내에서 오토파일럿을 즐겨 쓰시던 분들은 좀 주의하셔서 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심하게 겪고 나니까는 진짜 오토파일럿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게다가 세 번째는 오토 와이퍼가 제 차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민감해져가지고, 제가 고속도로 햇볕 쨍쨍한데 오토파일럿을 켰는데 계속 깜빡거립니다. 그나마 물티슈로 닦아주니까 좀 낫더라고요. 이거는 차가 더러워가지고 그런 건가? 그러면 단점이 아닌가? 내가 문제인가? 근데 원래는 안 그랬는데 왜 업데이트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업데이트다. 이렇게 오토파일럿의 업데이트 실망스러운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멀티미디어 쪽에 아톰 프로세서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원래 업데이트를 한 직후에는 넷플릭스 구동하면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돌아갑니다. 디즈니 플러스도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돌아가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뭐냐? 최적화를 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업데이트를 하면서 뭔가 캐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서 더 빠르게 작동한다라는 썰이 사실 좀 맞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크로미늄도 좀 업데이트를 하면서 좀 빨라지는 그런 것들도 있었긴 하지만, 근데 이번 업데이트는 그렇게 업데이트하고 나서 넷플릭스를 켰는데 전 DJ 플러스 킨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느리더라고요. 켜서도 너무 느려요. 와, 이런 거는 제가 테슬라 타면서 3년 만에 진짜 처음인데, 리셋을 해주니까는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쓰고 뭐 느려지면 리셋하는 거 맞지만, 업데이트하고 난 직후에 이렇게 바로 또 리셋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가 싶으면 좀 없거든요. 게다가 리셋을 하고도 좀 운용해보면은 끊김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초 하다가 끊기고 5초 하다 끊기고 그럴 때는 껐다 키면은 또 나아지기는 하거든요. 이게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톰이 아무리 느려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좀 많이 느려졌는지.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긴 하지만 아톰은 이런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습니다. 너무 좀 무거워진 것 같은데 왜 무거워졌는지 모르겠어요. 멀티미터 쪽은 뭔가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뭔가를 좀 건드렸나? 아무튼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업데이트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망스러운 것만 있었느냐? 일단 좋은 거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드디어 상세한 교차로 보기. 야, 이 스샷, 야, 그 마포대교, 마포대교 무너졌냐? 그 마포대교 맞습니다. 야, 이거 실제 티맵에서 보여주는 이런 교차로. 그러니까 복잡한 데는 티맵 같은 경우 이런 API를 써가지고 상세하게 좀 이렇게 멋있게 보여주는데, 이게 테슬라 순정 내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야, 이건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와, 이건 진짜 칭찬을 해야지.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이제는 티맵을 안 써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가, 또 이제 속도 과속 카메라 과속 안 하면 문제 없지 않나요? 근데 과속을 제가 안 하더라도 뭔가 찝찝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티맵을 통해서 경로를 보지는 않는데 핸드폰으로는 그냥 과속 알림을 위해서만 그렇게 켜놓고, 이제 실제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를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순정 내비 알림음을 거의 무음으로 해놨거든요. 왜냐, 안 쓰니까. 근데 이제는 알림음을 좀 소리를 키워놨습니다. 실제 티맵을 쓰기로 했어요. 이 로직 같은 게 실제 티맵과는 좀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럼 티맵 써야 되는 게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티맵이 좋다. 하지만 티맵 중에서도 실시간으로 대체 구간을 만들어주면은 티맵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결과적으로 그쪽이 더 막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요새는 또 네이버 지도가 더 잘 알려준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아틀란, 현대를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다양한 내비게이션을 써봤는데 그냥 이번에 정하려고 그냥 순정 내비 쓰기로 했습니다. 이거 보여주면 사실 좀 끝난 거고, 핸드폰 티맵을 안 킬 수는 없는 게 결국에 이제 과속 단속 구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켜놓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좀 들어올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이거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제 그쪽 포탈에서 쓸 수 있는 그 API를 가져다 쓴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 이거를 실제 테슬라에 맞게 튜닝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한 만에 그런 이슈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들어왔으면 과속 단속 카메라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거 들어오면은 저희 이제 이게 맥세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핸드폰 거치대 그냥 과감히 떼버릴 겁니다. 굳이 낄 필요 없잖아요. 사실 지금도 순정 내비를 보게 되면은 원래 핸드폰 거치대 순정 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냥 놓으면은 이제 과속 단속 알림만 해주고 그러면은 문제없이 운용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과속 단속 어디서 하는지 이걸 또 눈으로 보면서 하기에는 거치대가 필요하니까 설치는 해둔 상태로 놓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이제 이 거치대 덕지덕지한 거 이거로부터 해방이 될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무튼간에 한 2년 전쯤에 루머로 나온 게 현실화가 됐는데, 그 2년 전에 또 루머로 나왔던 게 무엇이냐? 바로 이제 버스 전용 차선 여기를 감지해가지고 이걸로 추월 안 하게 한다라는 거. 그것도 빨리 좀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고, 과속 단속 업데이트가 되길 좀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게 바로 이제 오토파일럿입니다. 제가 아까는 오토파일럿에 굉장히 너프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반면 또 굉장히 좋아진 것들도 있어요. 이번 오토파일럿 업데이트는 굉장히 둔감하신 분들도 다 느낄 정도의 좀 많이 큰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3년 넘게 쓰면서 이렇게 큰 오토파일럿의 변동사항은 이게 아마 처음인 것 같다. 좋아진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차간
간격 유지하는 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요. 이게 뭔 말이냐? 테슬라 같은 경우 업데이트를 하면은 좋았던 게 나빠지고 업데이트하면 나빴던 게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 거는 좋아진 거, 특히 앞차선을 보고 감속하고 앞차를 보고 가속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단점이라고 꼽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현대기아, 심지어 벤츠 이런 차들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앞차 간의 간격 조절, 울컥울컥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번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기존에도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이번 거는 거의 드라마틱한 수준. 와, 이거 진짜 편하게 운전하네? 사람이네? 심지어 2단 놓고 타도 울컥임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둔감하신 분들도 다 느끼실 거고 플라시보가 아니라는 거를 타보시면 느끼신다.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고, 그리고 두 번째, 옆 차선에 깜빡이 키면은 들어오는 것들 이런 거를 좀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빡이를 하면은 얘가 이제 들어오는구나 하고 살짝 가속을 하다가도 속도를 약간 낮추거나 아니면은 멈추고 이 좀 비켜준다거나, 양보 운전의 대명사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껴준다. 그래서 이제 난 절대 누구한테도 안 껴줄래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테슬라 차는 안전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좋은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보면은 원래도 그랬습니다. 원래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면 원래 그랬어요. 차선을 살짝 중앙에서 벗어난 곳으로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차선 타고 있고 3차선에 화물차가 있으면은, 아니면 버스가 있으면은 2차선 가다가 중앙을 살짝 넘어가지고 왼쪽으로 붙으면서 갑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약간만 틀었는데 지금은 정말 얘가 진짜 왼쪽으로 딱 붙어서 가는구나 느껴질 정도로 조향을 크게 좀 틀어가지고 이제 화물차나 버스나 이런 차에 좀 안 붙도록 붙어가지고 좀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좀 방지를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제가 이거 고속도로 타면서 많이 느꼈던 거예요. 원래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래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경향이 더 커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앞에를 훨씬 더 미리 보는 것 같아요. 이 업데이트는 옛날에 비전 온리로 바뀌고 나서 더 좋아졌던 건데 여기서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 심지어 이 차 주변을 봐주는 이 상황 같은 거를 원래 있던 것보다 더 많이 보여주는 이건 느낌입니다. 이건 느낌인데 확실한 거, 앞에 만약에 차가 정차했으면은 반응이 훨씬 빨라진 거, 이거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팩트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평창을 가가지고 정말 많은 오토파일럿을 써보면서 정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 예를 들면 삼거리 교차로 있어서 삼거리 교차로에서 제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대로 가면은 받겠죠. 당연히 삼거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길이 아니잖아. 원래는 오토파일럿을 켜놓으면 쭉 가다가 어이구 여기 삼거리구나 푸아 이렇게 멈추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가다가 한참 남았는데 갑자기 속도를 낮춰요. 거의 한 200m, 300m쯤에 있는 거를 미리 보고 나서 천천히 50제한 도로면은 원래는 54, 3 이런 식으로 줄었는데 지금은 5, 4, 3, 2 꺾으세요 주인님,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다. 이거 진짜 티가 납니다. 이거는 한번 궁금하시면은 삼거리에서 한번 좀 해보세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한번 오토파일럿 켜보시고 이놈이 언제 멈추는지, 언제부터 감속을 하는지 이런 걸 한번 좀 느껴보시면은 와 이거 전익난 말이 맞구만 하고 느끼실 거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좀 좋아진 업데이트다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좋아졌는데 오토파일럿도, 그래서 어떤 분들이 느끼기에는 거의 역대급 오토파일럿 업데이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좋아진 점만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반대로 나빠진 부분들이 너무 커가지고 저는 나빠진 게 더 큽니다. 왜냐하면은 좋아진 거, 당연히 좋아진 것도 좋지만 나빠진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저는 이번 업데이트를 아마 오토파일럿 업데이트 중에 3년에 걸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호에 가까운 업데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업데이트 총량의 법칙. 테슬라 OTA를 통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반면 나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총량은 동일하다. 총량 보존의 법칙은 테슬라 OTA에서 보실 수 있다. 이번 OTA 오토파일럿 업데이트를 보고 그런 말을 하면은 딱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굉장히 좀 아쉬운 업데이트라고 좀 볼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것들이 없어지고 좋아지는 것만 했으면 저도 정말 역대급 업데이트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업데이트가 아니어서 좀 아쉬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스택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레이어가 바뀌어서 이럴 정도인가? 레이어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됐으면 굉장히 좀 실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오토파일럿 팀이, 그래도 일은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테슬라 업데이트 소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영상을 제 차를 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은데, 별로 업데이트 사항이, 릴리즈 노트 상이 없어. 제 차는 아톰이라서 뱀파이어 서바이더버도 없습니다. 아톰은 거의 뭐 버려졌나? 나중에 이제 크레딧 가지고 좀 라이젠 레트로핏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이젠 레트로핏 얘기는 안 나와요. 안 되나봐요 이제. 안 되나봐 기술적으로. 이거 앞에 12V 배터리도 좀 달라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간에 그런 업데이트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잘 묻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